이번 차에는 라즈베리파이의 직렬 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즈베리파이는 GPIO를 통해 외부에 있는 장치들, 예를 들어서 온습도 센서나 조도 센서와 직렬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번 차에는 이 라즈베리파이의 직렬 통신을 알아보고 온습도 조도 센서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컴퓨터와 장치 사이의 통신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신은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렬 통신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번에 한 비트씩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병렬 통신은 한 번에 여러 비트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겁니다. 8비트가 될 수도 있고 16비트가 될 수도 있고 32비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클럭선이 또한 연결이 됩니다. 클럭은 컴퓨터가 발생시키는 정보이며 이 클럭의 뜻은 뭐냐 하면 지금 데이터가 가는 시점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이 클럭 펄스를 이렇게 보내면 장치가 1에서 0으로 떨어질 때 이 선에 지나가는 데이터가 어떤 비트인지를 그때 시점에서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럭은 컴퓨터가 장치한테 내가 지금 데이터를 보내니 이 시점에서 가로쳐 라고 하는 시점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럭이 빠르면 빠를수록 데이터도 더 빨리 보낼 수 있게 되고요. 장치도 더 빨리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렬 통신과 병렬 통신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당연히 병렬 통신이 매우 빠르겠죠. 하지만 병렬 통신은 그만큼 여러 라인을 사용해야 되니까 하드웨어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병렬 통신은 긴 거리의 통신에 적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데이터 선들이 사용되니까 외부의 신호 간섭에 취약해서 그 중에 선 한두 개 중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원하는 데이터가 가지 않고 변경된 데이터가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렬 통신은 긴 거리의 통신에 적합하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신량에 있어서 비교를 해보면 병렬 통신은 입출력 양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많고 컴퓨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치들과 통신하는 것이 좋겠죠. 하드디스크나 프린터 등의 연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으니까요. 직렬 통신은 일반적으로 통신량이 매우 적은 기기,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장치의 연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라즈베리파이에서 지원되고 있는 라즈베리파이의 GPI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직렬 통신 장치들은 I2C 프로토콜과 SPI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와 주변 장치 사이에 직렬 통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라즈베리파이에서 역시 이 두 가지 방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I2C 직렬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2C 직렬 통신은 CPU와 주변 칩셋들 간의 간단한 연결이 목적이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아주 간단하고 저렴하게 통신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인베디드 기기에서 사용이 됩니다. 직렬 통신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직렬 통신은 통신에 사용되는 장치들 두 가지로 부류로 나누는데 하나가 마스터라고 부르고 또 슬레이브라고 부릅니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 보통 마스터 장치는 한 개가 있고 슬레이브 장치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두 개의 선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선의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SCL과 SDA입니다. SCL은 뭐의 약자이겠습니까? Serial Clock, SDA는 Serial Data라는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클락선이 필요하고 또 데이터가 지나가는 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I2C는
클락선 한 가닥과 데이터선이 지나가는 한 가닥, 이 두 가닥이 필요하면 마스터와 슬레이브들 모두 다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되죠. 자, 클락은 어디 있어요? 마스터로부터 나가는 신호고요. 이 데이터선은 양방향입니다. 이래 가기도 하고 또 데이터가 이쪽으로 지나가서 마스터로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SDA는 한 번에 동시에는 안 되죠. 마스터가 보내고 있으면 슬레이브는 못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니까 앞에 직렬 통신은 반이중 통신의 특징을 가진다. 데이터선이 한 개인데 한쪽이 송신할 때 다른 쪽이 수신하고 다시 또 반대로 송수신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쪽 방향으로 밖에 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반이중 통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통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신 과정은 먼저 마스터에 의해서, 마스터는 지속적으로 클락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슬레이브 장치들이 클락 신호를 받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마스터는 먼저 슬레이브들을 선택합니다. 어떤 슬레이브하고 통신을 할지. 만약에 얘가 키보드라고 하면 이 키보드로부터 키보드야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키값을 나한테 좀 줄래?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3번 슬레이브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슬레이브의 번호는 이 장치를 만들 때부터 이 장치 내부에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장치를 만드는 이 업체들은 이 장치에 슬레이브 번호를 아예 고정시켜 두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마스터를 제어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이 소프트웨어가 먼저 마스터한테 자, 키보드부터 값을 읽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마스터는 바로 여기에 이 SDA 라인에다가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000011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쭉 내보내면 각 슬레이브들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바로 나를 얘기하는구나, 3번 장치 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장치들은 나 아니구나 라고 신경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스터는 바로 그 뒤에 또 마스터 내가 전송할 건지 네가 전송을 하라고 요청하는 지에 따라서 0 또는 1의 숫자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0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슬레이브 3번 슬레이브야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 이런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레이브는 이 0을 받게 되면 마스터가 나한테 데이터를 보내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 클럭 있죠. 이 클럭이 꿀럭 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데이터를 한 비트씩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터가 그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마스터가 다른 슬레이브를 선택하고 싶으면 아까처럼 슬레이브를 선택하고 또 보낼 것인지 받을 것인지를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슬레이브가 작동을 하는 방법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I2C 직렬 통신은 총 두 가닥의 선으로 데이터선과 선 한 가닥과 클락 한 가닥 선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한 것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I2C 직렬 통신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면 GPIO에 있는 40핀 중에서 이렇게 GPIO 2번, GPIO 3번이라는 핀을 통해서 SDA, SCL이라는 바로 그 라인을 구성합니다. 라즈베리 파이 안에는 I2C 마스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 장치가 BCM 2711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 온습도 센스를 만약에 연결해 두었다, 외부 장치 연결해 두었다 그러면 얘가 슬레이브가 되고 얘가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얘가 두 가닥의 선, SDA, SCL 선, 이 선이 GPIO 2번, 3번을 통해서 나가서 라즈베리 이 온습도 센서하고 상호 연결이 되어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이미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이 칩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바로 운영체제의 모듈이 필요합니다. 운영체제가
I2C BCM283라는 이 모듈은 바로 운영체제 코드 일부분이긴 한데요. 그런 장치를 제어하는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이 있어야만 이 모듈의 역할은 이 장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온습도 센서하고 통신을 하려면 내가 이 파이썬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럼 제가 뭔가를 요청하게 되면 라즈베리파이 운영체제가 다시 BCM283 모듈에게 요청해서 온습도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와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제어를 해서 데이터 값을 읽어오게 되고 읽어서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듈이 항상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GPIO 이런 온습도 센서를 쓸 때만 얘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듈은 우리가 그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듈을 운영체제 일부분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또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일단 모듈 이름이 이렇게 되고요. 이 장치의 이름이 이렇게 됩니다. 이 장치를 컴퓨터는 이런 이름으로 I2C 1번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I2C 마스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이런 슬레이브를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스터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바로 I2C 활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I2C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설정하는 과정인데 이 명령을 쳐서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sudo raspberry pi configure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치면 여러 가지 그 화면에 GUI가 이렇게 뜨게 되고 그 중에서 3번 인터페이스 옵션을 선택하고 다시 이 I2C를 선택하고 enable 해주겠다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finish 하고 나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활성화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래요. ls mode 명령을 치는데 이 ls mode는 무슨 뜻이냐면 list modules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치된 모듈들을 모두 보여줘. 이런 것들이죠. 이런 모듈들을 모두 보여줘라고는 명령입니다. 자, 이 명령을 치는데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가 하기 전이었다. 활성화 전에는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ls 모드하고 워낙 모듈이 많이 나오니까 I2C라는 이름을 가진 모듈을 좀 찾아줘.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저도 한번 실행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하나 열고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일단 그냥 하면 되죠. ls 모드 하면 너무 많은 모듈들이 보여요. 그래서 lsmod 하고 무슨 명령을 칩니까? 바이프 기호를 치고 그 다음에 grep 하고 I2C라는 문자를 가진 라인을 찾아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활성화 시켰거든요. 활성화 시키니까 I2C BCM283이라는 모듈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활성화 시켜서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명령들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ls-l device 요것도 명령 치볼까요? ls-l 하고 device 밑에 I2C로 시작되는 디바이스 있어? 이렇게 치니까 디바이스 말 잘못 쳤네요.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치니까 이렇게 I2C 뭐라고요? I2C-1 요거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게 됩니다. 지금 이게 라즈베리 4기 때문에 요 라즈베리 3에서 실행한 화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I2C 장치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GPI를 통해서 연결된 슬레이브 장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은 유틸리티를 하나 다운받도록 합니다. 요 유틸리티 이렇게 명령을 쳐서 유틸리티를 다 다운받도록 하세요. I2C Tools라는 유틸리티를 다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았으면 이렇게 I2C Detect라는 명령을 쳐서
버스에 I2C 버스에 연결된 슬레이브 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이 GPIO에 플랫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다음 이 브레드보드가 갖춰진 상태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여야만 하죠. 연결된 상태에서 T 커넥터 이렇게 있죠. 참. T 커넥터가 있고 여기 뭐 LED도 있고 뭐 버튼도 있고 이렇게 회로가 일단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그 상황에서 I2C 디텍터를 쳐봅니다. 그러면 디텍터를 치면 요 회로상에 온습도 센서가 안 꽂혀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명령을 치면 이게 전체 128개의 장치들을 찾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직 회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장에 나온 회로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I2C detect -y1 이렇게 쳤습니다. 1번 디바이스 찾아라. 그랬더니 아무 장치도 찾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장치도 지금 GPIO의 플랫 케이블 속에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에 연결되어진 이 브레드보드 상에는 지금 아무런 I2C 장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다시 일단 나중에 우리가 온습도 센스를 연결하고 나면은 이제 디텍트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디텍트 되느냐 하면 이렇게요. 똑같은 명령을 치면 40번이란 번호의 장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따가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I2C 장치인 온습도 센서 이렇게 생기는데요. 이 온습도 센스가 I2C 직렬 장치인데 그죠? 이게 이름이 HTU21D라는 장치고요. 이거는 바로 슬레이브 장치고요. 내부적으로는 0x40번이 여기 아예 그냥 굳혀져 있습니다. 자, 이 온습도 센서를 활용할 텐데 이 온습도 센서는 뭐 하는가 하면 이 주변에 여기다가 손을 딱 올리면 손의 온도가 36.5도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36.5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한번 이따 해볼 텐데요. 주변의 온습도를 체크합니다. 그죠? 주변의 온습도를 체크해서 우리에게 이 데이터 라인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온습도 센서 장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핀이 4가닥의 핀이 있는데 플러스 핀에는 이 칩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우리가 3.3V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5V가 아니고 3.3V의 전원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라운드선을 공급합니다. 이 화살표는 표시를 위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GPIO로부터 이렇게 그라운드 신호가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다음 여기는 CL 클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GPIO 3번 핀에다 연결하겠습니다. 3번 핀은 바로 매스트 장치로부터 나오는 그 클락 핀입니다. 클락 신호예요. 연결하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신호는 GPIO 2번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핀을 연결하면 GPIO하고 이 온습도 센서가 서로 I2C 방법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로를 이렇게 꾸밉니다. 요 4개가 이렇게 나란히 꽂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니까 여기는 3.3V입니다. 5V 아닙니다. 3.3V 선을 연결하고 여기 마이너스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그리고 여기 DA 데이터 신호에는 쭉 가서 SDA 1이라고 하는 신호를 연결하고 여기는 클락이죠. 그래서 다시 쭉 가서 클락 신호 SCL 클락선을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면 요 두 선이
마스터 장치하고 결국 연결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회로를 연결합니다. 이걸 연결하는 방법은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연결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온습도 센서 I2C 장치인 온습도 센서를 활용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게 온습도 센서인데요. 원래 이걸 구입하면 이렇게 다리가 네 가닥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거를 납땜을 해서 브래드보드에 꽂기 쉽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온습도 센서를 자세히 보면 네 다리에 어떤 게 보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DAC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DA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선, CL은 클럭이 지나가는 선, 플러스는 3.3V로 전원을 공급받아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고요. 마이너스에는 그라운드 선을 공급받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브래드보드에 연결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멍에 한번 제가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꾹 눌러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자, 꽂고 나니까 위에 다 보이잖아요. 글자가. 그래서 그 글자에 맞춰서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라운드를 먼저 공급합니다. 항상. 그럼 그라운드를 먼저 공급할 때 이렇게 그라운드를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어디 있었죠? 그라운드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라운드를 연결하면 되는데 괜히 긴 선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는 어디까지 뻗치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 다리에다 꼽고 그라운드는 바로 요 지점도 다 그라운드예요. 그죠? 첫 번째 선, 다 그라운드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그라운드를 연결해 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점이나 요 지점을 따라서 오는 요 선까지 얘네 다 그라운드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가지 않고 여기에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를 공급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 온습도 센서는 3.3V의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자, 3.3V의 전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자,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3.3V가 보이죠? 왼쪽 최상단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를 꼽겠습니다. 자, 이렇게 3.3V를 꽂았습니다. 이렇게 꼽고 그리고 와서 이거를 쭉 와가지고 어디다가 여기에 3.3V의 전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온습도 센서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그건 뭐라면 데이터 선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앞쪽에 보시면 이미 이 라즈베리 파이는 I2C 장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두 번째 보면 여기 SDA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빛이 밝아가지고 요게 요 SDA. 제가 거기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SDA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제가 연결했습니다. 여기 SDA 신호고, 자, 요 선을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이렇게 와서 바로 여기에 DA 부분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DA에다가 연결했습니다. 자, 보이죠? 예. DA 연결했고 이제 마지막 한 선 가지고 클럭 신호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또 라즈베리 파이는 I2C를 위한 클럭 신호가 있는데 제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다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이렇게 클럭이고 또 클럭 신호가 클럭 신호고 클럭 신호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자, 이제 한번 쭉 와서 이 클럭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지난 아까 뒤에 클럭에 연결하겠습니다. 여기 끝에다가 요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클럭 신호에 연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기 위한 연결이 다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복잡한 회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온습도 센서를 실험할 수 있는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이 온습도 센스를 사면은 온습도 센스가 그냥 이렇게 네모 반듯한 구멍이 뻥뻥 뚫린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다리가 4개인 이 핀을 가져다가 요 구멍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워가지고 제가 납땜질을 한 거예요. 납땜질을 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리가 둘, 셋, 네 가닥이 있는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네 가닥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네 가닥을 이런 회로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이제 분명히 GPIO로부터 I2C 디텍터를 하면 얘가 40번이니까 40번 장치가 찾아져서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사이에 회로를 연결하고 온습도 센서도 다 장착하고 앞에 그림처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똑같이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니까 이렇게 40번 아이디가 40인 I2C 장치를 발견했어 라고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게 잘 나온다면 회로가 아까 여러분이 본 회로, 아까 어떤 회로입니까? 아까 여러분이 구성한 이 회로가 잘 연결되었음을 바로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온습도 센서 HTU21D 이 장치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는 I2C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요 명령을 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상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상환경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환경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해야지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 화면과 다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요것도 한번 해보면 되는데 굳이 요거 할 때 보통 버스IO, 이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함께 설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요것도 하고 요것도 명령도 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먼저 어떤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현재 온습도 센서가 있는 이 주변의 온도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코딩을 이렇게 짜면 돼요. 자, RPI.GPIO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요거를 요 임포트문을 써야 됩니다. 그죠? Adafruit HTU21D 임포트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2개 만듭니다. get temperature, get humidity에서 온도를 알아오는 것, 습도를 알아오는 함수 이 2개를 만듭니다. 우리가 나머지 다 했고 우리가 어쨌든 데이터선은 STA 2번 쓰기로 했고요. 클락스는 GPIO 3번 핀을 쓰기로 했죠. 그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명령을 통해서 요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2번하고 3번 핀을 알려주고 2번은 이렇게 됐죠. 3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미안합니다. 3번은 클락이고 이렇게 알려주면 요 I2C 객체한테 자, 이렇게 지금 연결된 선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러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2번하고 3번을 써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객체를 생성하면 I2C 객체가 생성되고 그 HTU21D라는 객체 다시 I2C의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이 핀 번호를 가진 I2C 객체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HTU21D로부터 읽고 쓰는 바로 그 객체가 나타나게 되고요. 센스라는 객체가 나타나게도 우리는 이제 while문을 돌면서 바로 이 센스로부터 이 센스 객체를 시켜서 온도값을 읽어와라, 습도값을 읽어와라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부르면 이 친구가 sensor.temp 있죠. HTU21D에서 temperature 온도값을 읽어와서
리턴 해주고 습도 값을 읽어와서 리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그럼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실제 말이죠. 이 코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드를 보면 뭐 잘 이해가 안 되죠.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이렇게 자기들이 이 라이브러리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써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 코드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현재 온도하고 습도를 한번 실제로 돌려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source.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source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source를 다 쳐야 됩니다. 참 제가 참 실수를 했네요. 그냥 다 칠 걸 그랬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것도 디렉토리가 chapter ch09인가요? 네. ch9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아니 ch9, 예, 뭐가 좀 이상하네요. 예, 보면은 ls 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d에서 ch09로 ch09 디렉토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자 이거죠. 예, 여기서 자, 제가 파이썬 9-1. 파이썬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온도 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이 25도에 습도가 17%입니다. 자, 제가 가서 지금 하고 온도를 올려놓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입김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6도로 오르고 습도도 올라와 있고 1초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습도는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은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습도 센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